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오토인 악성 코드를 분석을 해볼 예정입니다. 특히 요즘에 쉘코드로 구성된 악성 코드가 많기 때문에 쉘코드를 실행한 오토인 악성 코드를 한번 살펴볼 예정입니다. 이번 시간의 목표는 총 4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오토잇이 무엇인지, 두 번째는 분석 전에 왜 쉘코드가 많이 악성 코드에 활용되는지, 세 번째로는 이제 실제로 저희가 오토인 악성 코드를 분석을 해볼 거고, 마지막 네 번째로는 고급 안티 디버깅을 한번 살펴볼 겁니다. 이 오토잇 악성 코드를 분석을 하다가 만나게 되었는데, 저도 처음 만나는 개념이어서 일단 분석을 실패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디버깅 기술이 있다 라고 소개를 해드리고 싶어서 넣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고급 안티 디버깅이라는 것은 저희가 악성 코드 분석할 때 일반적으로 API 함수에 브레이크 포인트를 걸어서 분석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오토의 악성 코드는 API 브레이크 포인트를 걸게 되는데 무시하고 API 함수를 실행을 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여기 함수에서 API 함수를 호출을 하게 됩니다. 이때 위에 NTget context thread라는 API 함수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브레이크 포인트를 걸고 이 API 함수에서도 브레이크 포인트를 걸고 실행하게 되면 실행이 안 돼요. 그런데 이미 저 API 함수는 실행이 된 겁니다. 다른 API 함수도 똑같이 기존의 브레이크 포인트를 무시하고 실행이 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anti-region thread를 이제 실행을 하게 되면 여기 멈춰있던 메모장이 실행이 됩니다. 원리는 제가 아직 분석을 못했지만 끝에 잠깐 이 방법에 대해서 소개해드릴 예정입니다. 오토인은 스크립트 언어입니다. 대표적인 스크립트 언어가 파이썬이 있습니다. 파이썬은 파이썬에서 정의한 규칙대로 작성한 파일을 py로 저장을 하고 이 파이썬 실행기가 파이썬 스크립트 언어를 해석하고 실행을 하게 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오토잇도 오토잇에서 정의한 규칙대로 A36 파일을 만들고 오토잇 실행기가 A36 파일을 해석하고 실행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A36 파일을 한번 봐보도록 할게요. A36 파일은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다른 언어와 특별한 차이점이 없습니다. A36에서 정의한 규칙대로 프로그램을 하시면 돼요. 오토잇은 또 다른 기능을 지원을 하는데 바로 컴파일 기능이 있습니다. 컴파일을 하게 되면 A36 파일이 exe 파일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이 오토잇을 거치지 않고도 exe 파일 자체가 실행이 되기 때문에 단독적으로 실행이 가능합니다. 컴파일 하는 걸 한번 봐보도록 할게요. 컴파일은 오토잇을 설치하게 되면 자동으로 이렇게 등록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문법이 오류가 없으면, 프로그램 문법이 없으면 컴파일 스크립트를 실행하게 된 순간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ex 파일이 만들어져요. 이 ex 파일은 시그니처를 조사를 하시면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오토잇이라는 것이 발견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어떤 실행 파일이 이 시그니처가 남으신다면 오토잇으로 만들어졌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토잇도 일종의 프로그래밍 언어이기 때문에 악성 코드 개발이 가능합니다. 오토잇을 활용해서 현재는 백신을 우회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 방법으로 백신을 우회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왼쪽 화면과 같이 소스 코드를 읽기 어렵게 하는 난독화 방법이 있고, 두 번째로는 윈도우에서 동작하는 코드 조각을 만들어서 오토잇이라는 스크립트 언어로 실행하는 방법입니다. 코드 조각, 즉 쉘코드는 파일로 저장되어 있습니다. 백신을 얼마나 탄제를 우회하는지 한번 바이러스 토탈로 비교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난독화 오토잇 악성 코드인데 3월 14일자로 검사한 결과 지금 단 한 개의 제품만 악성 코드로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쉘코드 오토잇 악성 코드인데 이것도 3월 14일자 날짜로 총 5개 제품이 악성 코드를 의심하고 있습니다. 이때 문제가 뭐냐면 이 쉘코드 있잖아요. 쉘코드는 전혀 악성으로 잡지 못합니다. 쉘코드 위협성은 이번 주 보안 뉴스에서도 강조가 되었었습니다.
기사 제목으로는 쉘코드로만 만들어진 첫 랜섬웨어 등장이었는데, 이거 말고도 지금 트립봇이나 아니면 유명한 악성 코드도 지금 쉘코드로만 만들어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 이유는 방금 저희가 살펴봤듯이 백신이 탐지하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다른 기사를 또 가져와 봤는데, 이거는 2020년 3월 5일자 기사입니다. 보면 머리에 없는 공격이, 즉 악성 코드가 없는 공격이 악성 코드를 사용하는 공격보다 많았다라는 기사가 있는데, 내용을 보면 이제 정상적인 도구를 악용하는 방법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방법도 대단히 탐지하기 어렵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이번 주에는 이 난독화된 악성 코드보다는 이 쉘 코드를 실행하는 악성 코드를 분석하려고 합니다. 분석할 샘플은 아까 봤던 이 연계 있죠? 탐지율 연계인 악성 코드를 분석을 할 겁니다. 분석 범위를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 먼저 샌드박스를 잠깐 훑어볼게요. 오늘의 주제 오토잇이 보이고, 오토잇이 자식 프로세스로 메모장을 실행하고 있습니다. 이 메모장은 크립토마이너, 즉 채굴 악성 코드를 실행을 하고 있죠. 다시 말하면 정상적인 메모장이 아니라 가늠된 메모장이고, 그것에 대한 기술은 럼피를 사용했을 것이라고 여기서 추측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번 주제인 쉘코드 있죠. 저희는 주제를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오토잇은 쉘코드를 통해서 메모장을 감염을 시킬 겁니다. 이때 문제가, 제 처음에 분석을 할 때 과정이 별로 없겠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이제 분석을 해보니까 쉘코드가 일단 2개 이상이 발견이 되었고, 그 다음에 이 쉘코드가 자체적으로 암호화가 되어 있어서 2번 이상 암호화를 푸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난이도가 조금 있지만 이것을 선택한 이유가, 먼저 요즘 트렌드인 쉘코드가 있고, 그 다음에 이것을 분석을 하면 자신의 스킬이 조금 늘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선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분석을 시작을 해보도록 하죠. 제가 사용하는 샘플은 애니론에서 무료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오토잇을 설치를 해야 되는데, 오토잇은 구글에 오토잇 다운로드 라고 검색을 하시면 제일 상단에 공식 홈페이지가 나오게 됩니다. 여기서 다운로드 받을 건 여기 오토잇 프로그램 파일스 있죠? 그 다음에 오토이엑스 이 항목이 있는 표에서 이 다운로드 오토잇을 클릭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걸 다운로드 받고 이제 설치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프로세스 모니터로 행위 분석을 해보도록 할게요. 다운로드 받은 샘플을 이제 실행하기 위해서 프로세스 모니터를 켜고 악성 코드를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악성 코드를 실행하게 되면 지금 USC 자체적 우회는 하지 못하네요. 그래서 USC를 저희가 수동으로 우회시키면 지금 메모장이 하나가 실행이 됐거든요. 이 메모장을 더블 클릭해서 TCP/IP 창을 켜보시면 메모장에서 지금 통신을 하고 있는 걸 발견이 됩니다. 정상적인 메모장은 통신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IP는 83.5로 시작이 되는데, 이 IP는 저희 이 IOC를 보면 여기 83.171.237.231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저희는 지금 행위 분석으로 이제 CNC 서버 IP를 발견한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프로세스 모니터를 이제 비활성화 시켜놓고 프로세스 트리를 봐볼게요. 프로세스 트리를 봐보면 저희가 지금 한번 실행했던 악성 코드에서 오토잇을 실행을 했고, 오토잇에서는 이 베이스 A63이라는 스크립트 러너를
읽어서 실행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현재 메모장이 실행이 되고 있네요. 여기서 조금 특이한 점이 일단 두 개가 있는데,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지금 악성 코드가 분리가 됐어요. 제일 처음에 실행했던 악성 코드는 이거고, 그 다음에 이게 자식 프로세스로 자기 자신을 실행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자기를 실행하고 있죠. 이거는 샌드박스에서 프로세스 그래프에서도 똑같이 나온 장면입니다. 이 이유가 뭐냐면, 일단 이거에 대한 시그니처를 확인해 볼게요. 시그니처를 확인하면 WinRAR이라고 되어 있어요. 다시 말해서 압축 파일입니다. 그래서 이 압축 파일은 좀 신기하게 실행이 가능한 형태인데, 그 이유가 뭐냐면, 저는 반디집을 열어볼게요. 반디집에서 이 압축 파일을 열게 되면 여기에 따로 설정된 값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RAR이라는 압축 파일을 실행하게 되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파일을 실행할 수 있는 특이한 성질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는 autoit이라는 파일을 실행하고 있죠. 그러면 이제 저희는 벌써 여기에 대한 수수께끼가 하나 풀렸습니다. 두 번째 이상한 점은, 일단 실행하기 위해서 압축은 풀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저희 everything이라는 프로그램을 확인해 보면 지금 압축을 푼 흔적이 발견이 안 돼요. 다시 말해서 저희가 방금 봤던 이 세 가지 있죠. autoit, 그 다음에 AU3, 마지막에 쉘코드, 이 파일이 발견이 안 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프로세스 모니터에서 발견이 됩니다. 실행을 하고 삭제를 했어요. 그 삭제했던 걸 발견하기 위해서 필터를 걸게요. 필터에서 오퍼레이션, 그 다음에 이걸 is로 바꾸고 set disposition이라는 이벤트가 있습니다. 이거를 추가를 해서 한번 분석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제 악성 코드를 찾으면 여기 있죠. 이 악성 코드가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노트패드가 지금 발견이 되네요. 노트패드 이벤트를 보면 이 디테일 있죠. 이 디테일에 delete true라고 되어 있고, 그 결과 result 필드에 success라 되어 있습니다. 즉 삭제 이벤트가 성공했다는 뜻이에요. 저희는 눈에는 안 보였지만 저희가 실행을 하면 C 드라이브에 ebdch라는 폴더가 생성이 되고, 그 안에 압축을 풀고 실행을 했었습니다. 행위 분석에서 관찰할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이 프로세스 해커로 한번 관찰해 볼게요. 일반 메모장을 여시고 프로세스 해커로 메모리 탭으로 이동을 합니다. 정상적인 메모장에서는 이 프로텍션의 X, 실행 권한인 X가 자기 자신이 올라가 메모리 영역밖에 없을 거예요. 여기서는 찾아보면 여기 있네요. 지금 이 메모장이 올라가 메모리 주소입니다. 자기 자신이 실행이 되어야 했기 때문에 X, 실행 권한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감염된 메모장 열어보시면 이 X가 하나, 그리고 자기 자신 두 개, 총 두 개가 있어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private로 되어 있잖아요. private는 실행 중에 호출된 영역의 타입이고, 그 다음에 이 영역을 보시면 mz라 되어 있죠. 즉 p 파일이라는 뜻입니다. 이거를 세이브를 해서 딕테이트 이지로 열면 지금 델 파일로 컴파일된 파일 하나 나오고,
지금 IAT는 깨졌네요. IAT는 지금 깨져서 지금 보이지가 않지만 어떤 악성 코드가 있다는 걸 의심을 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이걸 바이러스 토탈 한번 올려볼게요. 바이러스 토탈을 올리면 벌써 악성 코드를 의심하는 게 뜨기 시작하네요. IoT가 아직 완성적으로 복구가 안 됐지만 높은 확률로 악성 코드를 의심하고 있습니다. 정리를 하면 감염된 메모장은 메모장 자체에 정상적인 코드도 있고 그 다음에 악성 코드가 이제 인젝션한 악성 PE 파일이 있습니다. 이 PE 파일은 저희는 분석을 하지 않았지만 샌드박스 결과로 볼 수 있죠. 샌드박스 결과 아마 여기서 실행한 악성 행위가 프로세스 해커에서 관찰한 이 영역인 걸 알 수 있어요. 결과적으로 이 악성 코드는 최고로 악성 코드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여기 마이너라고 되어 있거든요. 여기 위에 태그가 마이너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최고로 악성 코드일 가능성이 높다 라고 생각을 하시고 정적, 동적 분석을 넘어가시면 됩니다. 분석 내용이 많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기록할 연습장이 필요합니다. 저는 디지털 연습장 중에 이 드로우 IO를 선택을 했고 그 이유가 이 도화지에 즉 빈 연습장에 이 순서대로 그릴 수 있었기 때문에 선택을 하게 되었습니다. 분석을 하면서 여기에 중간중간에 기록을 하면서 진행을 해볼게요. 추가적으로 파일을 다운로드 받을게요. 이 RAR에서 압축을 풀게 되는 총 3개 파일을 다운로드 받을 겁니다. 압축을 풀고 진행을 하지 않는 이유는 오류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이 샌드박스에서 이제 저장된 파일들을 직접 다운로드 받을게요. 먼저 A63 오토 스크립트 파일을 다운로드 받고 그 다음에 쉘코드 p.p를 다운로드 받고 마지막으로 오토잇 이렇게 다운로드 받을게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다운로드 받았으니까 한 곳에 몰아줘서 압축을 풀게요. 제 준비가 끝났습니다. 오토잇 빈을 EX로 바꿀게요. 여기서 할 수 있는 거는 먼저 오토잇을 한번 관찰해 볼게요. 오토잇을 실행하게 되면 A63 즉 오토잇 스크립트를 여는 하나의 창이 뜨게 됩니다. 이걸 지금 클리어하게 되면 악성 코드가 실행이 되니까 여기서는 멈출게요. 그 다음에 할 수 있는 거는 이 A63 파일을 한번 열어볼게요. 열게 되면 조금 예상과 빗나가서 이상한 외계어가 나오죠. 저희가 발표 자리에서 봤던 거는 이렇게 난독화가 되어 있거나 난독화가 되어 있지 않은 거 이렇게 발견이 될 거라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 보면 무슨 외계어로 되어 있어요. 저도 이건 어떻게 된지는 잘 모르겠어요. 이 언어 자체를 잘 모르기 때문에. 하지만 이 언어 자체도 이제 아까 컴파일 기능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컴파일로 하나 exe 파일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exe 파일을 만들기 위해서 컴파일 스크립트를 누르면 exe 파일이 나올 줄 알고 기대를 했지만 실행이 실패했습니다. 그 이유가 어떤 뜻이냐면 unterminate string 있잖아요. 다시 말해서 이 AU3 파일이 오토잇 스크립트가 아니라는 거예요. 악성 코드 개발자는 저희처럼 분석을 방해하기 위해서 약간 장난을 쳐놨습니다. 저희는 수동으로 이 AU3 파일이라는 내용 중에 진짜 오토 스크립트를 추출을 해야 돼요. 그거는 시그니처만 알고 있으면 돼요. 시그니처가 이제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A3484BBU298 이어서 입력을 하게 되면
이제 검색을 해봅시다. 검색을 하게 되면 오토의 스크립트 시그니처가 발견이 됩니다. 여기 앞에는 이제 의미 없는 또는 다른 기능을 하는 데이터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앞에는 일단 잘랐어요. 컨트롤 E를 눌러서 0부터 현재 있는 위치까지 블럭을 씌운 다음에 A3은 뺍시다. A3은 빼고 69까지 블럭을 씌운 다음에 지울게요. 그 다음에 저장을 한 다음에 AU3 파일을 컴파일하게 되면 지금 보시다시피 exe 파일 하나 실행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잘 컴파일 되었는지 확인을 하면 오토의 시그니처가 발견이 되고 임포트도 이렇게 있네요. 생성된 오토 ex 파일은 디컴파일하는 프로그램이 따로 존재합니다. 그 프로그램은 exe2 aut라고 검색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여기 오토의 디컴파일러라고 뜨죠. 이 홈페이지에 가서 제일 최신 버전인 0.10 버전을 다운받으시면 돼요. 저는 미리 다운로드 받아놨고 이거를 같은 위치로 옮겨 놓을게요. 그러면 이제 설치 과정이 필요 없고 바로 ex 파일 하나 나오게 됩니다. ex 파일을 실행을 하게 되면 이런 하나 빈 화면이 나오게 되고 이거를 드래그 앤 드롭을 하게 되면 디컴파일한 결과가 나오게 돼요. 그리고 디컴파일 결과는 AU3 자동으로 파일 하나 생성이 되고 여기에 저장이 됩니다. 이거를 이제 분석을 할 건데 보면 일단 6397줄이에요. 근데 다행스럽게도 여기는 쉘 코드만 이렇게 주구장창 나열이 되어 있고 제일 마지막에 쉘 코드가 저장된 변수를 한번 보시면 됩니다. sn으로 시작하는 변수가 iy로 저장이 되고 iy가 바이트라는 오토스크립트라는 형변환을 통해서 바이트 배열로 바뀌어요. 그 다음에 이 MB 바이트로 바뀐 쉘 코드가 제일 마지막에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6396번째 줄만 분석을 하면 돼요. 쉘 코드를 실행하는 거는 딱 정해져 있습니다. 여기는 지금 이 변수로 되어 있는데 이게 아마도 제 알기로는 DLL core이라는 오토스크립트 함수이고 이 함수가 윈도우 API를 호출할 수 있어요. 여기서는 여기 보이죠? 지금 난독화가 되어 있는데 core window proc라는 함수를 호출을 해서 바이트화된 쉘 코드를 실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내용을 정리를 하면 저희는 오토2에서 실행하는 이 베이스 A63이라는 스크립트 언어를 exe 파일로 변환을 시켰고 exe 파일을 이 exe2 auto.ex로 디컴파일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그 디컴파일 결과가 core window proc라는 윈도우 API 함수를 호출을 해서 여기 바이트화된 쉘 코드를 실행을 하고 있는 거죠. 이 쉘 코드는 약 지금 6000줄로 되었는데 한 줄씩 지금 끼어든 거 보니까 나누기 2 하면 약 3000줄로 구성된 쉘 코드가 있네요. 이제 이 base.exe를 디버깅을 해보겠습니다. 저는 x32dbg를 사용을 할게요. 이제 여기서 실행하기 전에 먼저 스냅샷을 찍으세요. 그래서 시작 전이라고 스냅샷을 찍겠습니다. 여기에서 저희는 지금 이 메모장을 실행하는 거 알고 있잖아요. 자식 프로세스로. 그렇기 때문에 create 프로세스에 일단 브레이크 포인트 걸게요.
다음에 이제 쉘 코드를 실행하는 함수로 저희는 얻었으니까 거기에 브레이크 포인트를 걸겠습니다. 설정이 다 끝났고 실행을 누르게 되면 잘 될 줄 알고 예상을 했지만 보시다시피 하나의 또 에러가 뜨게 돼요. 이 에러가 뭐냐면 오토 이 스크립트 자체에는 안티 디버깅이 있습니다. 좀 간단히 되어 있지만 그래도 분석을 방해하기 위해서 이 안티 디버깅을 적용을 시켰죠. 저희는 이걸 해제를 해야 되는데 X32DBG에는 기본으로 내장되어 있는 플러그인이 있어요. 하이드 디버거라는 플러그인이 있는데 이걸 입력을 하게 되면 정적으로 알려진 디버깅 그 필드 값들이 있거든요. 그걸 전부 다 비활성화 시킵니다. 그 다음에 다시 실행을 하게 되면 콜 윈도우 PROC에 지금 걸리게 돼요. 다시 말해서 여기 6396번째에 있는 줄에 걸리게 된 거예요. 여기서 그러면 쉘 코드를 실행하겠다라고 저희는 예상을 할 수 있고, 그 쉘 코드는 스택 포인터에 두 번째 인자에 있습니다. 두 번째 인자를 덤프를 뜨게 되면 왼쪽 메모리 창에 쉘 코드가 나오게 됩니다. 이게 진짜 쉘 코드가 맞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메모장의 제일 위에 있는 값을 비교를 하시면 됩니다. 5582EC로 시작을 하죠. 디버거 메모리에도 5582EC로 시작을 합니다. 저희는 쉘코드 시작 부분을 찾았고 이 부분의 디스어셈블러로 가서 브레이크 포인트를 걸게 되면 이 쉘코드 실행을 하게 되겠죠. 쉘코드가 실행이 되었습니다. 저희는 이 많은 걸 분석을 해야 되냐 라는 질문을 갖게 되는데 그건 아니죠. 이거 하다가 뭐 몇 달이 걸릴 수도 있으니까 빨리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서 G를 눌러보세요. G를 누르게 되면 이 그래프라는 곳으로 이동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는 좀 재미있는 현상이 발견이 되는데 EDX라는 레지스터에 계속 어떤 값을 계속 놓고 있거든요. 그리고 중간을 이동을 하면 이제 EDX가 끝나면 EX 값으로 계속 값을 놓고 있어요. 이렇게 계속 넣다 보면 제일 마지막에 점프 EX를 합니다. 결국 분석을 안 해도 이 점프 EX에 브레이크 포인트를 걸고 실행을 하게 되면 여기 있던 쉘 코드는 데이터를 덮어 쓰는 거니까 EX 값만 분석을 하면 돼요. EX 값을 분석을 하게 되면 어떤 또 다른 쉘 코드가 나오게 되고 그 쉘 코드를 내려보시면 아래로 내리면 MZ라는 게 보여요. MZ 그 다음에 PE 정리를 하면 여기 있는 이 3000줄에 해당되는 쉘 코드는 하나의 P 파일을 생성을 하고 그 다음에 또 다른 쉘 코드를 만들었다 라고 요약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또 스냅샷을 찍으시면 돼요. 2차 쉘 코드 발견. 그 다음에 이 MZ가 뭔지 좀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이 메모리 follow 이 메모리 맵 그 다음에 이걸 파일로 추출을 해볼게요. 그 다음에 이거를 MZ 부분을 제외하고 즉 P 파일만 뽑아볼게요. P 파일은 4D5A 로 검색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아까 잘랐던 것처럼 전부 다 제거를 하고
이 P 파일을 한번 덤프를 잘 뽑혔는지 확인해 볼게요. 그러면 지금 이 NZ는 델 파일로 만들어진 윈도우 실행 파일입니다. 다음에 IAT도 잘 뽑혔네요. 이거는 또 발소탈에 넘겨보시면 이거 잘못했네요. 이게 아니고 이게 맞죠? 이거를 발소탈을 올리게 되면 검사를 실행을 하게 됩니다. 제가 제일 처음에 이거 3월 6일? 8일인가 검사할 때는 열 몇 개밖에 안 떴는데 지금 시간이 지나서 보니까 많이 탐지를 하고 있네요. 그래서 이거 악성 코드를 보면 이 잭카드라고 있잖아요. 잭카드는 저희 이 노트패드에 메모장을 감염시킨 그 악성 코드의 이름이기 됩니다. 크립토 마이너, 즉 채굴 악성 코드 이름이 여기 까먹네 이름을. 잭카드라고 되어 있죠. 정리를 하기 위해서 글을 기록을 해봅시다. 저희는 AU3이라는 걸 EXE 파일을 만들었죠. 이거를 EX 파일을 만들었고 화살표가 EX 변환을 했고 그 다음에 여기서 디버깅을 했죠. X32 DBG 디버깅을 했는데 여기서 안티 디버깅을 해제했습니다. 그 다음에 했던 게 코어 윈도우 PROC의 브레이크 포인트를 설정했고 여기에 쉘 코드를 발견을 했죠. 이거 글씨를 그리고 이 쉘 코드를 실행해 보니까 또 다른 쉘 코드 실행, 또 다른 쉘 코드를 만들었고 그 다음에 델파이 악성 코드, 여기서는 채굴 악성 코드죠. 을 메모리 상에서 해제를 한 거죠. 결국 이 AU63은 이거네요. 쉘코드를 또 다른 쉘코드를 생성하고 델파이 악성 코드를 델파이 악성 코드를 생성을 한 거네요. 계속해서 분석을 하기 위해서 이제 점프 EX를 한번 실행을 해볼게요. F7번을 누르신 다음에 진행을 하게 되면 이제 또 긴 명령어들이 있는데 여기서도 그래프를 이용할게요. G를 눌러서 내려가 봅시다. 내려가면 눈에 띄는 건 이 하나의 루프가 있죠. 반복문이 보이고 여기서 내려와서 이렇게 여기네요. 내려가서 이렇게 반복문이 보이고 SHL이라는 게 보여요. 그 다음에 메모리 이동하는 게 보이고 아마 여기서
지금 어떤 헥사 값도 있는 것을 보니까 아마도 보코아 가정이 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눈에 띄는 건 버추얼 얼록이라는 함수 주소를 이제 로드 라이브러리를 하고 있네요. 그러면 결국은 아마도 여기에서 버추얼 얼록을 호출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버추얼 얼록에 브레이크 포인트를 걸게요. 그리고 여기서도 shl이라는 명령어가 보이고 shr 그 다음에 이렇게 왼쪽 방문문이 있고 오른쪽에도 반복을 하고 있네요. 이렇게 추측하기로는 일단 하나의 메모리를 할당을 하고 아직 작업이 안 끝난 것 같아요. 쉘코드가 여기 장문의 쉘코드가 있잖아요. 그 쉘코드가 작업이 덜 끝난 것 같아요. 그 작업 끝난 걸 버추얼 얼록에 할당한 메모리에 넣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제일 마지막으로 눈에 띄는 건 이 점프EX, 방금 아까 봤듯이 또 점프EX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브레이크 포인트를 걸고 이제 실행을 해봅시다. 그러면 버추얼 얼록이 당연히 걸리고 여기 유저 run to user code 있죠? 사람 모양이 있는 걸 클릭을 하면 버추얼 얼록이 호출한 곳으로 이동이 됩니다. 여기가 버추얼 얼록을 호출한 곳이네요. 여기라고 생각을 했지만 그래서 이거는 주석을 아까 했던 걸 지우고 그래서 버추얼 얼록을 호출했고 그 주소는 EX에 있으니까 이걸 덤프를 떠봅시다. 그 다음에 저희가 아까 브레이크 포인트를 걸었던 점프 EX 있잖아요. 여기를 가기 위해서 실행을 하면 좀 걸리게 되고 버추얼 얼록에 할당한 메모리를 좀 자세히 보시면 아무것도 없어 보이지만 쭉쭉 내려가면 있어요. 값이 초기화가 되었고 그 값을 초기화한 곳에 점프를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점프 EX 덤프를 떠오면 이 4A4420C잖아요 주소가. 이 주소가 버추얼 얼록에서 할당한 주소 안에 범위에 들게 됩니다. 그러면 이건 또 하나의 새로운 쉘 코드네요. 그래서 좀 더 정리를 하면 여기서 또 다른 2차 쉘 코드죠. 그래서 2차 쉘 코드를 생성한 2차 쉘 코드를 실행을 했고 여기서 3차 쉘 코드를 생성을 하고 실행을 하려고 하는 거죠. 복잡하네요. 여기서도 스냅샷을 찍을게요. 이제 여기서도 F7번 눌러서 실행하게 되면 드디어 이제 p.bin이 보입니다. 이 p.b는 저희가 아직 분석하지 않았던 마지막 쉘 코드입니다. 메모장을 읽게 되면 이것도 쉘 코드로 되어 있죠. 지긋지긋하네요 쉘 코드가. 이제 횟수로 보면 여기 보면 3차 쉘 코드를 실행을 했고 이제 p.bin을 읽으려고 하겠죠. 그러면 이게 4차 쉘 코드가 됩니다. 벌써 쉘 코드가 몇 개나요? 4개네요. 그래서 악성 코드
백신이 못 잡는 것 같아요. 여기서 진행하게 될 3차 쉘 코드는 아직 분석을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 올릴 수도 있고, 분석을 못한다면 못 올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도 일단 잠깐 맛보기로 설명을 드리자면, 당연하게도 이 p.b는 있겠죠. 그래서 read 파일에 브레이크 포인트를 걸고 기존에 설정했던 벌초박스는 브레이크 포인트를 해제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실행을 누르게 되면 여기 ED4라는 핸들을 한번 찾아보세요. 그러면 이 p.bin을 읽으려고 하고 있네요. 그 저장된 위치는 세 번째 인자에 저장이 됩니다. 그래서 실행을 하게 되면 이 p.bin 파일이 읽히게 돼요. 한번 확인을 해보면 여기 똑같죠? 이거는 무슨 뜻인지 모르겠고 IJE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예상할 수 있는 건 읽은 p.bin을 만약에 암호화 인코딩이 되어 있다면 반대로 복호화 디코딩을 하겠죠. 그 단계가 이 코드에 있긴 있습니다. 근데 그 방법을 설명하기도 어렵고 저도 우연히 찾은 거여서 일단 그거는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시작을 누르게 되면 read 파일을 어떤 파일을 읽고 있는데 그 파일을 보시면 NTDLL을 읽고 있어요. 그래서 약간 의아스러웠는데 이게 채굴 악성 코드의 특징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안티 디버깅 기술이 들어가 있는데 이 NTDLL을 읽어서 어떤 역할을 하게 되냐면 API의 주소를 가져와요. 이게 저는 처음에 이해 안 가는데 프로그램을 실행하시면 NTDLL에 올라가 있거든요. 여기 보시면 NTDLL에 올라가 있지만 여기 방금 보다시피 여기 32비트 NTDLL을 가져와요. 여기서부터 일단 이해가 안 갔고 분석을 못하는 원인이 되었고, 그 다음에 제가 찾은 위치가 있거든요. 여기에 브레이크 포인트를 걸고 실행을 하게 되면 가져온 API 함수를 지금 여기서 호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가 되냐면, 예를 들면 일단 넘어가 볼게요. NTCat context thread라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 한 브레이크 포인트를 걸어 볼게요. 브레이크 포인트를 걸게 되면 당연히 멈출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하지만 실행하면 브레이크 포인트에 안 걸려요. 그래서 다음 API 함수를 호출합니다. 여기서도 또 브레이크 포인트를 걸어서 실행을 하게 되면 안 걸려요. 안 걸렸지만 저 API가 호출이 돼서 실행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조사를 해보니까 그 알랩 보고서 2020년도 1분기 보고서에 안티 디버깅 기술로 소개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지금 분석을 안 해봤지만 헤븐즈 게이트 기술 중 하나라고 합니다. NTDLL을 읽어서 기존의 메모리에 로드되어 있던 NTDL에서 API 호출을 하는 게 아니라 읽었던 NTDL에서 API를 호출하는 방식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처럼 API 브레이크 포인트를 걸어서 분석하는 사람을 방해하는 목적과 그 다음에 두 번째 제일 큰 이유, 백신을 우회합니다. 그래서 정말 까다로운 방법, 안티 디버깅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여기서 계속 이제 플레이를 누르게 되면 API 주소를 가져와서 계속 호출합니다. 근데 그 API를 보시면 프로세서 할로잉에서 사용되는 API 함수예요. 그래서 이렇게 계속해서 호출을 하고 있죠. NT 리전 thread가 방금 보인 거 보니까 당연히 메모장이 실행이 됐겠네요. 네, 실행이 됐죠. 그래서 이렇게 3차 쉘코딩을 간단히 분석을 해봤고, 결국 저희는 지금 하지 못했던 거는
이 4차 쉘코드하고 3차 쉘코드를 분석을 못했어요. 안티 디버깅이 있기 때문에 분석을 일단 중단이 됐습니다. 이름을 고급 안티 디버깅 할까요? 이 3차 쉘코드의 특징이 이제 또 시간을 좀 투자해서 보니까 1차, 2차 쉘코드 있잖아요. 그거하고 다 연결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1차 쉘코드를 변경을 해서 일부분을 가져오고, 그 다음에 2차 쉘코드에서도 일부분을 변경해서 가져와서 3차, 4차 쉘코드를 실행을 하더라고요. 이 자체가 엄청 분석하기에도 까다롭고, 백신 입장에서도 개발자 입장에서는 또 예측 불가가 있는 것 같아요.